2025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조 청장은 그 자리에서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헌재가 문제 삼은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 헌재는 이를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심의표 결권, 즉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에 대해 헌재는 위헌 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단호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영향 또한 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다. 1년 만에 탄핵된 조지호 탄핵 후배 이야기부터 합시다. 네. 헌재가 조지호 경찰청장 어제 파면했어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구인 전원 일치로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자, 언제 탄핵 소추됐죠? 작년 12월 12일에 탄핵 소추됐습니다.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조 청장은 이제 헌재 나와서 자기 변론을 하기를 계엄 선포 뒤에 우발 상황을 대비하려고 경찰 병력을 그냥 경력이지 그것을 네. 경력을 배치했다고 주장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 청장이 우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영상 있으면 봅시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엄 해제 요건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 조지호 청장 탄핵은 여태 우리가 고위공직자 헌정사에서 딱 2명밖에 탄핵 안 했어요. 네. 대통령 2명.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외하고 헌정사에 최초로 탄핵되는 고위공직자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저는 이참에 이 고위공직자 탄핵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자주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될 만한 공직자가 딱 3명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한덕수 기각됐죠. 감사원장 기각됐죠. 네. 검사 3명 기각됐죠. 윤석열 위에 다 기각됐어요. 네. 누군가 이제 탄핵이 남발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보는 게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이 나서야 비로소 탄핵이 된단 말이죠. 네. 남발될 수가 없어요. 이참에 고위공직자가 탄핵 무서운 줄 알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자, 그래서 탄핵 사건이니까 주문까지 들어봅시다 한번.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적과의 교전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였고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제가 저분한테 재판 받아온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답 10년 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네요, 정말. 예.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국민들께서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가 경찰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데 나서지 마세요. 왜 그래요? 조용히 해요.
지금 현재 경찰 인사를 청장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결정 났으니까 조속히 네네. 해서 내란 청산하고 극복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찰청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가 파면되는 그런 걸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됐습니다. 늦긴 하지만 예, 많이 늦었지만 어쨌든간 파면됐습니다. 네, 헌법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맞습니다. 네. 책무 포기했고 엄정 책임 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라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왜 파면되지 않았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하나하나 시작되는 이 건가? 탄핵 소추가 지난해 12월 맞습니다. 지금 됐어요. 지금. 예. 그때 이제 임신했으면 애가 태어난 상황이에요. 정신을 그러게요. 좀 차리실게요. 우리 대통령 빨리빨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니까. 근데 오늘 제가 새벽 사설인가 그 동아일보 사설을 봤는데 네. 깜짝 놀랐네. 왜요? 어떻게? 굉장히 좀 내용이 음. 조지호 파면 12.3 계엄은 위헌 전원 일치로 음흠. 거듭 확인한 헌재. 옳지.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걸 헌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다고 쐐기를 박았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위헌적 계엄에 대한 헌법적 심판에 이어서 그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뤄내야 할 과제가 남았다라고 동아일보 사설이 나왔어요. 좋습니다. 놀랐네 저는 조금. 이게 요거는.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사설도 그렇고요. 이거 네. 위헌적이다, 불법적이었다고 세기를 박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력들 혹은 그걸 받아다가 한 표라도 더 받아오려고 비싼 주장을 하는 정치 세력도 모두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헌법 테두리 안에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반국가 세력들은 처벌해야 되는 거죠. 조금 아쉬운 것도 있는데 이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게 대통령 지시라도 국회를 봉쇄했다면 헌법 위반이다.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까지 구속 다 기각된 기각된 게 사람들. 다 사실 이거에 비하면은 왜 그러면은 기각되냔 말이야. 마치 여태까지 기각된 사람들 박선재를 대표적으로 보면 마치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잘 몰랐을 수도 있어라는 박선재도 식의 그때 탄핵 여지.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탄핵도 기각되고 다시 지금 구속도 기각되고 네. 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다 만장일치로 파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는 분명히 그래서 있죠. 너무 늦게 나온 거. 참 저 같은 못된 애들은요 그런 생각한다니까. 그 사법고시 통과 안 한 경찰 나부랭이 오해하는 뭔 상관이야? 네가 뭔데? 이런 건가? 그런 것도 좀 참 담겼을 수 저는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그럴 수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아다리를 봤을 때 아다리. 너무, 아다리를 딱딱딱딱 떨어지는 걸 보니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경찰한테만 뭐 이랬네라는 그치. 식의. 검사들은 다 잘 피해가고. 확실히 경찰은 본인들 아래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아주 저 같은 못된 애들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아이 좋습니다. KBS 속보로 헌재 비상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전원일치. 전원일치로 나왔어요. 네. 예상하셨나요? 이게 사실은 예상하셨죠?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네, 예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쪽집게네, 쪽집게. 네, 예상대로 언제가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예상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조지호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이 당시에 국회 봉쇄하는데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다 봤어 우리가. 그렇죠. 당했어 나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회피할 길이 없고 또 한 가지가 본인이 업무가 사실상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해서 직접 이 국가기관을 완전히 거기를 폐쇄 봉쇄하는데 정지시켰어. 그거를 일조하니까 이건 뭐 더 이상 파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네. 예상대로 적중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결정문을 바로 입수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페이지 수가 뭐 많지 않더라고요. 한 몇 페이지냐 이게. 지금 보니까 10페이지 정도. 10페이지, 9페이지 정도 되니까 9페이지를 다 우리 김지영 씨가 아나운서께서 9페이지를 다 읽어주시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네, 그래서 핵심만 이제 별도로
엑기스만 딱 놨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요건 읽어주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결정의 의의만 볼게요. 네,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네.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가 네. 이 사건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요거 바로 지금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 네. 그다음 중앙선관위 청사 및 수원선거연수원에 대한 경찰 배치, 맞아 요거 있었죠. 네. 아, 요거 까먹을 뻔했네. 또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의 집회 제한 등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사실관계는 일단 적시가 됐어요. 자, 판단.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한 행위는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네.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자,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인정됐어. 네. 자, 그다음.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수원선거연수원에 대한 경찰 배치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두 개가 인정이 됐네요. 위에 전국 노동자 대회 집회 제한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검토가 안 됐어요. 네,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고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와, 소리가 헌재 결정에 어울리네요. 그런가요? 상당히 준엄하고. 네, 단호하면. 헌재 재판 연구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헌재 공보 담당관. 네, 좋네요. 네. 더원하게 법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왕이면 재판관으로 가셔야죠.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법관의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법령도 너무 많이 봐야 돼. 법관의 네. 자격을 바꾸면 되고 저는 이거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어떤 부분이요? 왜냐하면 첫째 헌재가 이 고위공직자 파면한 게 윤석열과 조지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지호하고 윤석열 사이에 껴있는 한덕수부터 이거 다 파면 안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죄책이 가벼운가요? 일단 그래서 저 기분 나빠서 저도 찾아봤는데 아주경제에 따르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계엄 가담의 국회 봉쇄, 헌정질서 중대 침해. 자, 이 박성재, 한덕수가 이제 파면이 안 됐는데 조 청장의 경우 파면된 이유가 이렇게 일단 취재가 됐네요. 일단 이거 보시고 계속 화나는지 한번. 네네 봅시다. 계속 화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보시고. 네네. 조 청장 사건의 경우 국회와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의 기능이 실제로 차단, 침해됐고 그 과정이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헌재가 의혹이나 부적절성이 아니라 실현된 헌법 침해를 기준으로 파면 여부를 갈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 계속 화내주세요. 네, 아니 그 계속 화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죄책은 윤석열과 조지호만이 아니라 한덕수, 뭐 박성재 또 그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특히 윤석열 정권은 경찰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실질적인 행안부의 외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행안부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국을 통해서 이제 그 경찰을 좌지우지했거든요. 직접 그럼요. 반환했죠. 그러니까 네. 그 윗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윗선들은 책임도 묻지 않고 책임은 국회에서 물었으나 이제 인용하지 않고 조지호만 했다는 거 되게 유감스러운 대목이고요.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를 파면할 때 아주 엄밀한 형사재판 수준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아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서 내쫓는 건데 무슨 인신 구속하는 것처럼 또는 징역 10년 선고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헌재도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거 탄핵소추가 작년 12월에 했던 거예요. 아니 경찰청장 임기가 2년인데 1년 동안 이 9쪽짜리 결정문 만들려고 이걸 끕니까? 이거는 법원 중에 유명한 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제 와서 정권 바뀐 지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조지호를 탄핵해가지고 얻는 실익이 뭐예요? 이건 교과서에 하나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청장이 국회 봉쇄하면 파면된다라고 쓰는 거 말고 실질적인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 기분 나쁜 건 조지호가 두 개라고 그러셨는데 하나 더 있네요. 아니 이건 헌재가 기분 나쁜 게 둘이고 조지호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10월 달에 만약 탄핵 인용이 안 돼도 자기는 기각 결정 나도 사표 내고 집에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잘난 체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 내란 종사자가. 그러니까 이건 국가 시스템이 조롱을 당하는 거거든요. 조지호한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1년이나 걸렸다는 점, 조지호하고 윤석열 말고 아무도 탄핵 인용을 안 했다는 점에서 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뭐 지난 한덕수, 박성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관계는 다 인정이 됐는데
자의적 판단으로 임의적이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뭐가 중대한 거냐라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분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덕수와 박성재 이 당시 이제 헌재에는 지금 특검이 수사했던 자료가 다 제출된 게 아니었다. 맞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한덕수는요.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어 이놈들이. 그렇죠. 네. 예, 특검 이제 구성돼서 출범해서 180일 이제 막 끝났지만 한덕수 파면이 언제 기각됐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그 맞아. 시점상 특검이 비로소 CCTV 확보했고 그 CCTV에 따라서 한덕수가 진술을 변경했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자기는 계속해서 계엄 쪽지 뭐 그런 거 뭐 뒷주머니에 왔더니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진술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그 CCTV를 확보함으로써 진술이 완전히 이제 바뀌면서 그렇죠. 자신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된다는 것 이런 것까지로 어떻게 보면 공소장이 변경됐다. 그런 점에서 사실 헌재는요 이게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스스로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헌재에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는 또 국회입니다. 국회 법사위예요. 맞아. 국회 법사위도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거를 자료를 검찰에 달라 그래도 자료를 주지 않으면 제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줄줄이 탄핵이 기각되는 게 검사들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이거 위법적인 행위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혹만 점에서 가지고 네. 못 자른다는 거예요. 정병환 신 변호사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아쉬운 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신구속이나 형사처벌을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신중하게 정말 증거들을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탄핵 재판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한덕수가 국무총리라는 공직에 적합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헌법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 국민의 바램 이런 거로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라는 게 정치재판소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들이 법조 출신이라고 해서 법원 출신이 많다고 해서 형사재판 하듯이 하는 관행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재판을 말아먹고 있다는 거죠. 전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보면 된다. 한덕수가 국무총리 계속하는 게 맞냐,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을 계속하는 게 맞냐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형식 논리에 매몰되니까 탄핵 기각 결정을 잇따라 하는 거죠. 이건 심판받을 만한 일이에요. 사실 문영배 대행께서 워낙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고 윤석열을 탄핵에 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비등하던 불만과 어떤 그 개선 의지가 지금 다 소각이 돼 버렸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문제 많았어요. 실질적인 권능도 좀 더 추가적으로 부여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하튼 최종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여하튼 그르쳤다라고 하는 부분과 너무나 이 지연된 선고, 그럼요. 아니 문제가 결과적으로 있다 하는 탄핵 생각이 인용이 드네요. 돼서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박수 쳤지만 12월에 그때가 며칠입니까? 11일인가? 12월 11일에 했던 걸 넉 달 만에 4월 4일에 했거든요. 그동안 국민들의 삶이 파괴됐잖아요. 정말 걱정하고 아니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줘야지 국민이 국가 걱정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 헌재 재판관들은 만약 그 뭐 페이퍼를 읽을 시간이 없다면 야근을 하든 집에 안 가고 무슨 매트리스 깔아놓든 어떻게 하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4월까지 끈 것에 대해서는 성찰해야 돼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나마 그건 그래도 4달 걸렸는데 조지호는 뭡니까 이거 12달 만에 결정한 사안도 거. 훨씬 심플한데 이거는. 그럼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검 측에서 제출되는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아마 이 변론 종결이 제가 언제든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재판 절차는 이제 파면 같은 경우는 형사 재판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형사 재판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려면 근거라는 증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이거 헌법재판소의 존립 위기도 좀 아니 맞다 그러면 있기 형사재판을 때문에 준용하도록 하려면 형사재판에서 부여하는 수준의 강제적인 수사 그 수단을 주던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그냥 법원이기 네.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차피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도 법원은 직접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헌재에서는 법원이 아니라 이제 국회가 제출하다 보니까 국회가 그런 증거를 확보해야지만 제출이 그럼 가능해요. 국회에다가 줘야지 권능. 예, 아쉽습니다. 네. 여하튼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민주당이 또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버려요. 아니요, 열심히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국회가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스스로 권능을 강화해야지. 소위 그러면. 그 형사 근데- 재판은 검찰이 기소하잖아요. 소를 일으키는 거, 재판에 붙이는 거. 근데 이건 국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한되죠, 당연히. 강제로 법무부나 검찰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수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든가 그런 거 법을 만드는 건 국회 아닙니까? 근데 의무화- 그라운드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은 좀 달리 가야 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가고 있다. 이걸 지적합니다. 여하튼 헌법재판소 뭐 뒤늦게나마 하긴 해서 뭐 박수는 치는데 나이롱 박수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롱 박수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대통령 윤석열의 유언 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안전가옥 회동 등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과 대통령이 피청구인에게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유언 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엄 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청구인은 유언 위법한 이 사건 계엄에 따라 군이 수사를 위해 선관위에 투입되는 경위에 대하여도 그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군인들이 출동할 기관인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선거연수원에 경력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유언 위법한 이 사건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하여 선관위의 직무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 등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경찰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책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한 대통령의 유언 위법한 지시에 따라 국회에 경찰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고 이로써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을 선관위 청사에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계엄군의 임무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합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적과의 교전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였고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든 사유들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모여 저항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이 사건 계엄의 유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헌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준수 의무가 오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 전후의 사정이나 피청구인의 상황 인식,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떠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믿어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